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략에 대한 방향성 모색 같이 해보시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승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많죠. 자, 오늘은 매크로한 이슈로 첫 번째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환율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관세에 대한 이야기,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이야기 어느 하나 시장에 우호적인 재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원달러 환율 보시면 1412원 선 돌파, 계속해서 고공행진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먼저 첫 번째로 환율 잡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금리에 대해서도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불안 심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환율에 대한 상단을 더 열어둬야 될지, 그리고 외국인의 환차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불확실성을 피해야 될지 환율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이제 통화 수화 문제도 있고 지금 선결제 얘기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트렌드 안 맞게 지금 선결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선결제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외환보유고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계산상으로 1,500억 달러가 원래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3,500억 달러잖아요. 네. 근데 외환보유고가 4,500억, 3,500억 달러 수준이면 외환보유고가 다 빠져나간다는 건데 사실상 80%가량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럼 환율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도 1,000원 정도를 더 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사실 신규 진입을 타진했던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최근에 이런 이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기존의 이제 이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현금에 대한 비중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한 과열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가 피크가 아니었나.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투자 방법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음에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네이버라든가 이제 우리가 대형주 단에서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회가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수익률에 대해서 일부를 차익 실현하는 게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는 비중을 빨리 줄이는 게 오히려 나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라든가 관세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다시 이제 조방원 쪽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또 투자 심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전체 시장 흐름 플로우로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 좀 나은 투자 전략을 찾는다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가 좀 없는 그런 쪽에 오늘도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슈가 없는 종목으로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금화 지금부터 생각해야 된다라고 대표님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워낙 크게 출렁거리니까 오늘부터 오후에서부터 현금화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가면 화요일 정도까지는 팔아야 추석에 우리가 그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매물까지 몰리는 거를 생각해야 될지, 그 셈법이 좀 복잡하거든요. 현금화의 적절시기 오늘 아니면 진정되는 다음 주를 기대, 어느 쪽이실까요? 저는 오늘이죠. 오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추석 전에 예전에는 자금이 부족하셨던 분들이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해서 그걸 이제 자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트렌드였고, 지금 트렌드는 그런 트렌드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추석 기간에 이제 미국장의 변화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현금화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낙폭,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합쳐서 지금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량 매도세가 진정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이 될 것 같지 않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울리네요. 연결해서 좀 가보도록 하죠. 본부장이. 네. 계속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전에 관세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공격성 멘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여러 번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엔 총회 전후로 해서 노이즈가 많았어요. 지금도 다시 선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불안감을 당분간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대면하는 기회는 에이펙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잖아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증시에 이제 부작용 현상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SK하이닉스가 오늘 5%대 넘게 하락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3% 넘게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지난 어떻게 보면 9월 22일 종가의 흐름과 현재 가격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밀려 내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인내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관세에 대한 여파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고 이게 저는 쉽사리 타결이 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만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에이펙에서 뭔가 유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기대감을 안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지켜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환율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만 유독 안 좋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달러도 안 좋은데 우리 원화의 가치가 더 약세인 상황에 엔화도 아니면 위안화도 그리고 유로화도 다 지금 같이 안 좋은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지금 예전처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가속화된다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에 본부장님 네.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마스카 프로젝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타격 있는 쪽을 조선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응은 필요할까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투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우리가 하죠. 조선주를 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수주 잔고와 이제 개선된 영업 이익률을 이제 따져가면서 주가의 상승 동력을 이제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면 이건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센티멘탈에 대한 문제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은 오히려 저는 기다렸던 조정, 그동안에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이 됐었던 가격이 안착되어 있어서 사고 싶으셨는데 못 사셨던 분들에 대한 기회일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처럼 처음으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오는 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덥석덥석 잡지는 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도 좀 다소 아쉬운 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이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매수는 어느 쪽에서 나오냐면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종목을 이번에도 바로 반등을 해주겠지. 네. 이번에도 올라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잡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만 이렇게 늘어나는데 저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은 오늘 이슈가 발생한 첫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 3일은 기다렸다가 아니면 차라리 연휴를 갔다 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정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것은 조선으로만 한정을 하실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만약에 지수의 조정에 가장 저는 유리한 쪽은 여전히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담아내면서 저는 조선과 방산 쪽은 해치 차원으로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생각을 했을 때 같이 담아도 괜찮다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란불을 보는 시각도 좀 정리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반도체 바로 다음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AI 거품론까지 나왔어요. 업황에 대한 워낙 긍정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시 거품론 부각되지 않으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오늘 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매크로 환경 영향도 분명 많이 받지만 개별적인 이슈도 많아서 이 반도체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풀어가 볼까 합니다. 거품론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표님 먼저 첫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라클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네요. 로스차일 쪽에서 오라클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AI 기술 투자에 대해서 시장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 같은데 미국장에서 이러한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확대될 가능성도 지금은 높아졌나요? 파급력 어느 정도를 일단 보고 계실지. 미국 시장의 빅테크 주가랑 우리나라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미국 시장은 조정받으면 매수 기회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조정 여파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플로우를 본다면 항상 애플도 그래왔고 뭐 엔비디아도 그래왔고 근데 상대적으로 리커버리가 이제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면 미국장은
굉장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리커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한번 투심을 잃어가면 기존의 반도체에서 뭐 다른 주도주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저는 일단 과열의 구간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 핵심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그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수급을 다시 사는지를 여부를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뭐 다음 주가 빠르게 수급이 돌아오면 좋겠지만은 제 예상으로는 품목별 관세 이슈 오늘 같은 경우에 의약품 관세 뭐 예상보다는 좀 적었잖아요. 200%에서 뭐 100% 정도면 용인하겠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 의약품은 과거에도 좀 많이 선반영을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도체는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할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어떤 선택지가 최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량 좀 아까도 말씀드린 물량을 좀 줄이셔야죠. 예, 줄였다가 반도체도 예, 반도체 줄였다가 저는 다시 외국인들의 입성이 뭐 2, 3일 연속해서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제 생각에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20, 30%의 수익률은 좀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일부 좀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리스크 일단 줄여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아직까지는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도 아직까지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이 안정되는지 지켜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하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테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목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락폭을 보면은 SK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더 크게 밀려요.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보면은 폭 자체는 삼성전자 쪽에서 신고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본부장님, SK하이닉스 쪽이 이번 주 들어서 나오는 노이즈 속에 일중 하락폭, 변동폭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외국계 리포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론이 그렇죠. 아닌가요? 반도체가 겨울이라고 했을 땐 네. 오히려 외국인들은 샀었고 반도체에 또 봄이 온다라고 이번 주 내내 또 외국계 리포트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들은 SK하이닉스를 또 대량 매도를 해왔습니다. 3, 4거래일 동안에 이제 수급을 보면 그런 걸 봐선 참 반도체를 투자함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속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팩트는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올해 하반기 실적은 큰 틀에서 굉장히 견고하다 그리고 엄청나게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대표님께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의견이겠지만 저는 오히려 요 며칠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셨던 분들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난 더 올라갈 것 같아라고 그래서 팔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위치에 내려와서 매수할 만한 비중이 없고 굉장히 괴로우시겠지만 한 지난주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 좀 쉬겠지. 그러면서 분할 매도하셨던 분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거든요. 너무 빨리 팔았나? 네. 다시 사야 되나? 근데 또 그런 분들에겐 오히려 지금의 하락은 저는 기회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크게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치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 IT 투톱은 조정 시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낙폭이 더 큰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뭐 HBM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에 네. 대한 불안감은 아직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일단 중국 쪽에서는 딥시크 때문에 우리가 놀랬기 때문에 경계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화웨이 아니면 알리바바 쪽에서 지금 중국산 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는 저는 일단 논외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 거는 저는 꼭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H20 수준, 그러니까 저사양일 건지 네. 아니면 H100,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양의 칩 사양까지 올라왔는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 H20 수준이라면
시장의 큰 판도를 바뀔 만한 요소는 아니에요. 반대로 H100 수준의 어떤 사행의 칩을 화웨이가 정말로 좋은 수율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저는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에 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괜찮은 위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기대하시는 분들 소부장단도 지금 고려를 하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항상 테스트 소켓 쪽, 소켓 이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조정 구간에 메리트 있는 소부장도 그쪽인가요? 아니면 많이 오른쪽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부장에 대한 포인트는 달라졌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트 소켓 쪽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21선 조정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다. 지금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아니 그럼 SK하이닉스가 현재 기준으로 21선 2편까지의 거리가 한 5% 정도 더 남아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5%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이렇게 좀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고정값이 아니라 계속 종가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차트가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21선이 캔들 위로 따라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예측해 봤었을 때 저는 33만 원 밑에서는 SK하이닉스는 한번 조정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IS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캔들과 21선 이평선의 이격거리가 좀 멀어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만 횡보를 해도 21선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21선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고 그 구간에서는 천천히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매매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일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지 시간 지나보면 다 알 텐데요. 투자 성향과 오늘 나온 멘트들 좀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반도체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제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쪽으로 시선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표님, 네이버 먼저 잡고 갈게요. 어제 이 시간에는 단독 보도 그리고 네이버의 공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증권사의 평가까지 나온 구간이라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 시장의 평가 오늘의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전체 지수 흐름 속에서 이 정도의 상승이라 확실히 대표님 1% 올라도 눈길이 가네요. 네, 저도 눈길이 관심 없다가 가네요. 지금부터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카카오 얘기를 많이 했다가 근데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완벽한 경쟁 구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네. 네이버가 반등을 주면 또 카카오가 빠지고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투자의 기회가 어찌 보면은 저는 굉장히 널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하나가 더 탑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왜 이제부터 보냐면 과거에 20, 30대가 투자했던 가상화폐 관련주라는 게 사실 있어요.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본다면은 20, 30대가 주류리였던 이 가상화폐 시장이 저는 관련주라고 이제 간접 투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두나무 관련주였던 하나 이 투자증권 아니면은 우리기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40, 50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직접 투자를 좀 꺼려 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이 포괄적 주식 교환 이것이 이제 자회사로 되는 것이 아직은 확정적이진 않지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완결편으로 이어졌을 때 사실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을 어느 종목으로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네이버 쪽으로 하나의 기회가 포인트가 좀 열렸다고 네.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네이버 파이낸셜 관련돼서는 지금 두나무와 이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비중을 한 30%, 한 75%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미래에셋증권도 하나의 투자 창구가 될 것이고 네이버도 하나의 투자 창구가 될 것이고 그러한 관련된 시너지를 합친다라고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돼서 관련주들은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먼저 뱅크웨어 글로벌을 비롯해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이게 이틀 동안에 많이 올랐지만은 저는 그나마 기회를 본다면 네이버 쪽의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밸류상으로도 봐도 일단 카카오가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지금의 이 오늘 선상에서 본다면 네이버는
올해 선행 멀티플로도 20배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도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펀더멘탈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이 공룡기업 대형주 가운데서 하나 생겼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회피처로도 지금의 상황에서 일단 그 코스피의 이 종목들 가운데서 회피처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논의 과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대표님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만 지금 나오고 있고 밸류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증권사 어디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시점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되는 이렇게 잡음이 있다면 빠르게 식진 않을지, 그리고 자회사가 안 될 경우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모든 모멘텀들이 사라지고 약해지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서 교환 비율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느 비율의 주식 교환까지 이게 이제 비율이 잘 맞춰줘야 네이버가 이 파이낸셜이 그리고 두나무가 훼손되지 않게 이 자회사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을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미리 예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네이버에 대한 그런 그 가치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흐름에서도 저는 이 간접적인 영향력으로 봐도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까 전에도 이제 뭐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오늘 반등폭이 좀 이틀 연속 강해 왔지만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면 오히려 다음 주에도 네이버에 대해서도 수급적인 역할, 이 기관 쪽에서도 대량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카오하고 있었고요. 저희 카카오 쪽에 포커스 조금 더 맞춰볼게요. 본부장인 카카오랑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이렇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는 길이 너무 달라져서 서로 이쪽 올라가면 따라가고 이 패턴 자체가 이제는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특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서 카카오톡 개편 하지 말아라, 업데이트 하지 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6만 원 선까지 이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어떤 시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반대급부로 올라가고 네. 또 이제 한쪽은 지금 내려가는 이유를 지금 가져다 붙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언제부터 카카오 업데이트 일정 보면서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오늘 증권사 평가는 좋았어요. 그렇죠. 또. 업데이트에 대한 뭐 평가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네이버에 지금 장점들이 더 속속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카카오에 대한 실망 매물이 네이버로 지금 옮겨 붙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의 수탁에 네이버냐 카카오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변동성은 카카오가 단연 압도적인데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만남을 생각을 했었을 땐 지금 네이버의 어떤 임직원이 지금 신정부의 AI 수석으로 임명이 되어 있다 보니 네이버는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뉴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좋은 호재성 뉴스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내건 현재 지금이라면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던 것까지 잘한다면 당연히 네이버는 올해 6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너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투심이 막 그동안에 가져다 붙여줬어요. 여기에 또 오픈 AI하고 이제 만난다고 하고 네. 챗 GPT를 쓸 수 있겠다고 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지금 꺼내든 카드가 지금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보니 약간의 실망 매물이 카카오에서 네이버로 이제 넘어간 것뿐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이버만 필요하다, 카카오만 필요하다가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용하는 그 결은 다르겠지만 네. 둘 모두 저는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도 카카오도 쉽사리 저는 매도할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두 종목의 방향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일단 붙어볼 쪽은 네이버. 리스크 관리라기보다는 우선은 하락의 안정화가 필요한 것은 카카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 롱숏도 봐도 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이제? 같이 롱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해봤습니다. 정말 방향성 따르게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4위 이야기로 넘어갈 거고요. 제약바이오 시작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한 축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비만 키워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100% 관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앞서 뭐 여름에도 더 높은 수치 부과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100%긴 한데 10월 1일부터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좀 달라질까요? 실제로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에 관세가 부과가 많이 되면 미치는 영향력 어떻게 지금은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뭐 셀트리온만 보더라도 이제 과거에 관세 얘기 나올 때마다 서정진 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2년치를 보유했기 때문에 괜찮다. 관세 이런 그 노출도는 좀 적다. 일단 셀트리온 주가만 보더라도 이 하방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히려 상방 압력도 크지 않았어요. 이런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에로에 관련된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더 이런 호재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지력이 조금 이탈됐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D&D 파마텍이라든가 나이백을 비롯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와 연관성 있는 메시, 그리고 또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까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사실 이틀 전에 알테오젠의 외국계 증권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히려 금리와 관련된 보수적인 입장과 더불어서 낙폭이 워낙 커졌거든요. 오늘은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이냐라고 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저는 기술적 반등보다는 D&D 파마텍을 필두로 해서 낙폭이 오히려 굉장한 또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관세 타격 이 의약품 쪽은 저는 이미 좀 반영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ADC PR 조사 제형 국제 특허 출원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사실 50만 원을 너무 빠르게 찍다 보니까 좀 일부 조정을 받아놓은 상황이라서, 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에로에 관련된 그 이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 쪽 보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 궁금한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추세 오늘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한국의 생산 역량이 좀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아직까지 뭐 미국에서 생산 공장 뭐 인수했다, 뭐 새로 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쪽은 이렇게 되면 좀 타격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도 살짝 들어요. 네, 타격이 있어서 오늘 조금 빠지는 것도 있는데, 저는 왜 의아했냐면은 네. 사실 앞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1월에 인적 분할이 최근 이번 주에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모멘텀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관세에 대해서 이런 노출도가 있다라는 것은 의아해서 저는 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100만 원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앞서서도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이후에 그 삼성물산과의 이런 지분 매각 이슈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이제 인적 분할 전에 매수를 해서 바이오 에피스를 갖고 또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안까지 만나면 주주로서의 역할도 지금 가격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더 매력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투심이 그렇게 좀 많이 붙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장에서도 빨간불이 나오는 제약바이오를 봐야 될까요? 일동제약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나오죠. 바이오 차갑습니다만 뜨거운 비만 키워드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공개한다라는 일정이 있죠.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향후 개발 전략까지 공개를 하니까요. 오늘 장에서의 빨간불 의미를 크게 둘 수 있을지 열기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미국도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들썩거린다라기보단 비만당뇨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움직였고, 우리나라도 비만당뇨 여기에 지금 경구용 제형 변경 가능한 기업들의 이제 시선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일동제약이 단연 또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뭔가 이벤트성 일정이 있는 상황 속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차익 매도, 세론의 성격의 수급 논리를 고민을 하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동제약보다는 저는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셀트리온은 이미 릴리의 생산 공정 인수를 한다고 네. 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임상 파이프라인 쪽이라기보단 CDMO, CMO 바이러 시밀러 쪽이잖아요. 만약에 일라이릴리 공장에 이 CDMO, CMO를 만들어 달라고 수주를 줬을 때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세를 받아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임상 파이프라인 쪽의 변동성이 좀 두렵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한번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까다로운 시장인 것 같아요. 여러 방향성에서 좋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이쪽으로 향하겠습니다. 무비자 입국도 임박했고요. 관세가 불거지잖아요. 그러면 무관세 키워드 대안이 될 곳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님 먼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소비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의 대체제로 역할을 할 가능성 높게 봐도 되는 건지 일정 부분 정말 많거든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소비 쿠폰 2차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다 썼고요. 10만 원을 받아서. 벌써요? 네, 금방 씁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이 소비주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 소비주로 봐야 되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화장품주를 봤더니 딱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잉그루드랩. 이게 코스메카 코리아가 다 뭐 미국 향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중국 법인도 있고 미국 법인도 있고 미국 매출이 좀 많고 잉그루드랩은 이제 오리지널 미국 색깔이 워낙 강했으니까 그걸 우리나라가 인수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관세 우려감이 좀 없는 ODM을 봐야 되지만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그루드랩을 쏠리는 이유가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로 본다면 그리고 화장품으로 본다면 뷰티 쪽으로 좀 크게 본다면 오늘 눈에 띄는 게 파마리서치가 한 3%대 반등인데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간략해나마 해드리자면 이 정부에서 인체 조직에 대해서 지금 그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파마 리서치 같이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화장품 쪽에서 잉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를 탑픽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오니까 섹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지네요. 오늘 원픽 김태선 본부장님께서 가져와 주셨고요. 화장품 안에서 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원픽 어떻게 선정해 주셨습니까? 일단 저는 코스맥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올해 여름에 일본 여행 많이 갔잖아요. 봄에. 많이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엔화의 가격이 좀 낮았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법 여행을 자주 가도 혹은 길게 가서 여러 가지를 누려도 괜찮은 가격대에 들어왔을 저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고점을 향해 계속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보다는 결국엔 저는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중국 소비 그리고 내수 소비를 통해서 실적이 잘 나왔었던 종목 하지만 주가의 조정이 나온 종목을 저는 가장 먼저 좀 담아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손익비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 손절 라인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20만 원 가격대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 가신다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시에는 1차적으로는 제가 26만 원을 가지고 나왔지만 네. 지금 추석 갔다 오면 실적 시즌이 거의 바로 시작이거든요. 만약 이번 분기에 또 실적이 잘 나온다면 저는 조금은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은 위치이기 때문에 코스맥스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어떻게 나오는지도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자,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